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전진영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 가운데 가장 늦게 발표된 D노선. 인천시와 경기도의 요구안과는 달리 서울 강남권과 바로 연결되지 않고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건설하는 안이 통과되면서 공개되면서 주민들의 시위 등 반발이 거셌는데요. 이 국토부가 GTX D 노선 이용자들이 중간에 환승하지 않고 서울까지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일부 생생 이슈 인터뷰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동산부터 주식, 암호화폐까지 다양한 재테크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잘못된 정보와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투자하고 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하게 운용하는 거겠죠. 봄 개편을 맞아 새롭게 준비한 코너 돈 되는 경제 법률, 잠시 뒤 2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기획부동산 투자 시 주의할 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 월요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D 노선의 건설 구간을 놓고 또 한 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경기도의 요구안과는 달리 서울 강남권과 바로 연결이 안 되고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건설하는 안이 공개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반발하는 김포시 범시민 서명운동은 열흘 만에 10만 명을 넘었고 지난 주말에는 빗속 촛불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국토부 서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국토부가 검토하겠다고 공개한 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GTX D 노선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네, 이번 철도망 계획이 발표된 거는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이제 끝나게 돼 있는데요. 네. 여기가 지금 GTX B라는 노선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김포에서 출발하셔가지고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내려서 이제 갈아타는 방식이 아니라 철도가 기차가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이제 GTX B의 송도 출발하는 것과 그다음에 김포 출발하는 거 두 개를 만들어서 이제 김포 출발하는 거는 부천 종합운동장을 거쳐서 GTX B 노선을 따라 쭉 여의도, 용산, 서울역을 가겠다. 이런 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GTX D 노선이 GTX 기존의 이 B 노선하고 선로를 같이 쓴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예, 부천 종합운동장부터 이제 나머지 걸 같이 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건지 그 결정에 대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이제 수도권의 이제 GTX A, B, C가 사실은 제가 일기 GTX라고 부르는데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래에 우리가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도 1, 2, 3, 4호선 1기 지하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5, 6, 7, 8, 2 지하철 노선을 이제 건설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로 GTX 노선이 필요한데 그런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동서축을 가는 이제 동서로 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걸 기대를 했는데 이게 일부 그냥 김포에서 부천만 한 서축의 그냥 짧은 이제 이런 구간만 이제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있으신 거고 네.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김포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서 수도권 전체 차원에서 조금 불안전한 노선이어서 이런 게 겹쳐서 지금 그런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고요. 이제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차원에서 그러면 이렇게 공용을 해서 연결시키면 되지 않냐라는 어떤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GTX 추가적으로 노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전문가들도 좀 공감대를 어느 정도 이룬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좀 일부 구간을 봤을 때 굉장히 노선 자체가 짧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 차원에서 본다면 좀 불안전한 노선이다. 이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교수님께서는 맞습니다. 또 요 관련해서 전문가시고 코멘트도 많이 하셨으니까 만약에 국토부의 안대로 이렇게 GTX-D 노선이 B 노선을 같이 쓰는, 선로를 같이 쓰는 이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이렇게 공용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독립적인 그 GTX-D 노선이라고 부르기는 어렵고요. 네. 그냥 B의 어떤 그 지선 정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도 짧은 지선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를 우리가 뭐 지하철 3호선, 4호선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기 GTX 중 B의 지선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일기 GTX 노선이 그러니까 전혀 이제 그 서비스를 못하는 그런 지역에 대한 새로운 노선으로서의 기능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GTX B 노선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네. 동일한 그 구간을 이게 두 개가 공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뭐 반반씩 나누더라도 원래 이제 송도에서 출발하는 분들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편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 노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네네. 노선을 기대했던 그런 역할은 없어지고, 이 D 노선과 B 노선이 같이 선로를 쓰게 된다면 D 노선은 어떤 새로운 선로라기보다는 B의 지선 정도가 될 거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GTX 사업이요. 뭐 물론 이 교통의 역할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인근 부동산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됐다는 건 사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그동안의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수도권 2,500만이 사는 이 수도권은 전 세계적으로도 뭐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광역 도시권입니다. 뭐 비교하자면 뭐 동경권, 뭐 파리권 정도가 돼 있고 런던이나 뉴욕 훨씬 작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정도의 규모에서는 정말로 빠르게 이동하는 이제 고속 급행 노선이 필요한 거고. 이제 그게 당연히 한꺼번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반복 말씀드리지만 서울 지하철도 1, 2기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했듯이. 네. 그러다 보면 먼저 이제 GTX가 들어오는 지역에 당연히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가격도 오르고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좀 그게 부정적인 효과는 아니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2기 GTX를 통해서 그러니까 GTX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이게 확산시키면 그래서 균형 발전을 이룬다 그러면은 이게 결코 부동산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측면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런던 같은 경우도 이제 크로스레일 그래가지고 이런 비슷한 급행 노선을 이제 놨더니 네. 주변에 따라서 부동산이 급등했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전에는 그렇게 경제적 활용도가 낮았던 지역이 그만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그만큼 이게 수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수도권 주민들이 누구나 이런 급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서비스 확대할까 이런 관점 접근을 해야지 기존에 있던 데서 부동산 오르니까 하지 말자. 이거는 너무 단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이 같이 따라오는 결과일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 사례 들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 기존 GTX-B의 사업 타당성 결과 그리고 GTX-D 노선의 사업 타당성 결과를 좀 나눠서 분석해 주신다면요. 네,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약간 잘못된 관점에서 접근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당장 A만 지금 공사 중 A도 원래는 전용선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게 타당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남측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기존의 SRT와 공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사업자 선정하는 GTX-C 같은 경우도 수원에서 과천까지는 기존에 또 이제 일반 철도 사용을 하고요. 이제 이게 다 어떤 논리냐면 이게 너무 비싸서 타당성이 없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의 이제 1기 GTX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도시가 형성된 이 지역을 통과하다 보니까 이미 전체적으로 보상배액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방식 사실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좀 선제적으로 이런 GTX 노선을 그 구상을 하고 이제 건설한 다음에 거기에 이 노선을 따라서 만약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사실은 훨씬 더 그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건설됐을 텐데 항상 이렇게 이제 교통이 뒤에 가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이게 이제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이제 돈으로 관점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사는 2,500만이 사는 이 수도권에 매일 시민들이 겪는 그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화폐 가치화하면 사실은 뭐 지금 GTX 건설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그 일반 시민들의 일상에서 이렇게 허비하게 되는 그런 비용을 고려를 해야지 단순하게 이 GTX라는 노선의 건설비가 얼마니까 이거는 타당성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쉽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D 같은 경우도 뭐 10조다, 7조다, 5조다 논란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10조라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얼핏 보면 큰 이제 돈인 것 같지만 올해 그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이게 뭐 패스트트랙으로 한 5년 만에 건설한다 그러면 뭐 10조면은 1년에 한 2조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 예산의 2% 정도, 물론 이게 100% 재정을 하는 경우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민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GTX 노선을 따라서 뭐 도시개발하면서 얻어지는 어떤 그 개발 이익을 또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전체 수도권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를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1조, 2조 이런 걸 논하는 것 자체가 조금 논점을 흐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비싸서 타당성이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숫자 논리로 접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좀 도시개발 인프라 차원에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 당장 GTX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 입장에선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요. 당장 지금 GTX B노선 사업 추진도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019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 넘긴 했는데 지금 거의 뭐 10년 동안 기본 계획조차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같은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자꾸 그 돈을 따져서 그러는 건데 아마 이제 B가 빨라도 내년 1월 정도에 이제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칠 것 같은데요. 네. 여전히 이게 이제 뭐 수익성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이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재정 투입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이 GTX가 다 이제 민자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민간의 이제 어떤 자본을 이제 투입하면서 재정의 부담을 좀 줄이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해서 그 이게 수도권에서의 가장 큰 뭐 주택 문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아침 출퇴근 시간이 뭐 2시간 돼서 이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동경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뭐 파리, 뭐 뉴욕의 사례를 보더라도 결국 이 정도의 큰 대도시권에서는 빠른 고속 급행에 속도를 놔주게 되면 굳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강남이라든지 뭐 서울이라든지 비싼데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넓은 수도권 땅을 넓게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국가적인 관점에서 좀 그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도 사실 시민들이 좀 화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름을 둘러싼 계속 뭐 웃지 못할 해석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나오면서 가장 먼저 내세우는 공약이 내가 되면 무조건 노선이 다 설치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약을 좀 내세우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네. 그게 이제 기존의 수도권의 광역철도가 이렇게 이제 시민들의 외면을 받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선이나 일산선 보시면 굉장히 구불구불 이렇게 그 노선이 구부러져 있거든요. 예. 사실 원래 처음에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직선. 그러니까 원래 이런 대도시권에서는 직선, 직결, 급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적하신 대로 각종 이제 뭐 그 정치인들이 어떤 선거 때 어떤 전략적으로 그리고 또 정치 압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야 될 거를 이렇게 구부려뜨려 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랬었고 그래서 이번 GTX 사업이 중요한 게 이건 정말로 그 중앙정부에서 그 중심을 잡고 그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래야만 또 우리 시민들이 또 그런 어떤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나온 노선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주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과거에 그런 어떤 잘못된 관행들 때문에 자꾸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이건 정말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중심을 잡고 정말 전문가들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노선을 잡아서 발표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 똑똑하신 주민들이 또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네. 절대적으로 사실은 GTX 일기지가 좀 부족합니다. 뭐 이게 워낙 넓은 땅에서 3개 가지고는 워낙 부족하다 보니 또 지역 간 또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일기 지하철을 통해서 서울에서는 웬만한 데는 다 이렇게 전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GTX도 정말 이렇게 중앙정부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확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10년 후에는 수도권에 사시는 어디서든지 간에 10분 이내에 다 이렇게 GTX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비전을 좀 보여준다 그러면 시민들이 좀 참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교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이 강남만 바라보지 않게 해야 된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네, 지금 결국 이제 사람들이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결국 거기 인프라가 제일 많이 모여 있거든요. 강남만 보시면 큰 이런 교차로마다 다 전철역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경기도 나와보다 보면은 사실은 여전히 버스에 의존해야 되고 그 전철은 이게 뭐 지옥철이 돼 있고 이런 상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국 대도시권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외국 대도시권에서 이런 고속 급행 철도를 놓은 이유가 이게 고속 급행 철도를 놔서 1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해지게 되면 굳이 이렇게 그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권만 하더라도 지금 경기도에 사시는 김포 사시는 분들은 9시 출근인데 집에서 6시 반에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김포 살건 저기 뭐 가평을 살건 아니면 동치에 살든지 간에 9시 출근이면 8시 집에 나올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요즘처럼 다양한 어떤 그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굳이 밀집된 도시에 사시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서울 강남이 아니면 뭐 2시간 넘게 이렇게 새벽별을 보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러니까요. 다 그의 강남으로 가고 싶어 이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GTX로 이렇게 고속 급행으로 수도권의 공간 구조를 재편하게 되면 정말로 본인의 어떤 그 삶의 어떤 패턴에 맞게 또 취향에 맞게 이 수도권 넓은 다양한 지역에서 골고루 사실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또 이렇게 집중에 의한 어떤 부동산 가격의 불평등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급행철도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순서 문제도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끝으로요. 그러니까 도시가 다 계획된 다음에 급행철도를 놓는 건 좀 무의미하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끝으로 부연해 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거 실패해서 또 교훈을 찾아야 되니까요. 네. 지금까지는 모든 이제 이런 철도 사업이 수요로 쫓아갔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이제 급행철도는 수요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주요한 공간들, 빈 공간들을 찾아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역세권이라든지 노선을 따라서 새로운 도시개발, 택지를 공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항상 이야기됐던 뭐 도시는 지어진 뒤 한참 후에 뭐 철도가 개통하는 이런 것을 막으면서 또 동시에 이미 이제 공간이 확보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라든지 특히 또 더 중요한 게 공사기간도 굉장히 짧아집니다. 네. 지금 GTX A는 벌써 이미 뭐 이렇게 청담동 주민들 용산구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또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급행철도는 다른 어떤 개발 요인을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GTX 급행 노선을 먼저 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개발을 같이 연계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비용도 줄이고 또 실제로 어떤 사업 촉도도 높일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공정한 어떤 SOC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였습니다. 한발 빠른 경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깊고 날카로운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뭔지 한 주간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 살펴보는 시간, 장바구니 생생물가 코너입니다. 오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한희 주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서울은 약간 비가 그쳤는데 주말 내내 비가 내려서 오늘은 좀 선선한 것 같습니다. 요즘 가격 오른 품목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딸기와 고등어 가격이 올랐는데요. 딸기는 25도 이하의 서늘한 기온을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지 출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해 가격은 1kg당 1,200원 정도로 5월 초 대비 6%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제철이 끝나가고 가격도 올라서 새콤달콤한 봄철 딸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가격이 오른 품목은 냉동 고등어인데요. 한 마리에 3,100원 정도로 5월 초 대비 5%가량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고등어 금어기는 4월 26일부터 한 달간 시행되는데요. 이에 생물 고등어를 대신해 냉동 고등어 수요가 증가한 것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올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은 품목들 짚어주셨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눈에 띄게 하락세를 보인 품목은 배추입니다. 네. 배추는 크게 봄, 고랭지, 가을, 월동 4개 잡기로 나누어 보시면 되는데요. 5월부터 월동 배추 출하가 마무리되고 가격이 저렴한 봄 배추가 시장에 반입되며 가격 변동이 컸습니다. 지난달 대비 28%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봄 배추는 시설 재배 물량인데요. 한 포기에 3,000원대 초반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곧 노지 봄 배추도 출하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낮은 가격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조생종 양파가 재배 면적도 늘고 적황도 좋거든요. 네. 그래서 양파 가격이 전월 대비 26%나 내렸는데요. 현재 1kg에 2,000원대 초반의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향후 중만생종 양파 적황도 좋을 것으로 보여 올해는 저렴한 가격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향후 가격 전망도 좀 살펴주시죠. 네. 우선 오름세에 예상되는 품목은 오이입니다. 네. 현재 가시오이의 경우 10개에 7,000원, 다다기는 6,000원, 시청은 8,100원 정도인데요. 기온이 오르면 오이 냉국이나 냉면 등 시원한 음식 많이들 찾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초여름이 다다르면서 오이도 덩달아 수요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주말 비 소식으로 산지 출하량도 줄어 금주는 소폭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네, 오이 가격은 좀 오를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반대로 가격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도 있을까요? 네, 금주 하락 예상되는 품목은 참외와 붉은 고추입니다. 현재 참외 가격은 10개에 18,300원 정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성출하기를 맞아 지난주 대비해 약 14%가량 하락했습니다. 네. 붉은 고추는 현재 100g에 2,1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기상호조로 생육 여건도 좋고 출하 지역도 밀양, 진주, 창녕, 나주 등으로 점점 확대됨에 따라 공급량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비 수요에 특별한 변동 요인이 없어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배추와 양파도 조금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한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실 것 같으니 장 보실 때 이 품목들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집도 참외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번 주에 당장 참외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붉은 고추, 배추, 양파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중국산 김치 이슈도 있고 해서 사실 소비자들이 김치 사 먹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김치 재료들, 고추, 배추, 양파 이런 것들이 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니까 번거롭긴 합니다만 가정에서 직접 김치 한번 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저도 배추와 양파 가격이 저렴한 걸 보고 김치 생각이 났는데요. 네. 직접 담가서 드시면 안심도 되시고 건강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김치 재료비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건고추인데요. 네. 작년 적황이 좋지 않아서 급등 이후로
계속 보합세입니다. 정부 미축물자의 지속적인 방출로 안정세 유지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평년에 비해서 비싸거든요. 대안으로 고춧가루 없이도 담그실 수 있는 나박김치나 백김치 담가 두셨다가 더울 때 시원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체에는 베타카로틴과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간이 필요할 때 열을 낮춰줘서 간 건강은 물론 간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배추에 물을 함께 드시면 간암 예방에 더욱 효과가 있다고 하니 배추무 함께 넣은 나박김치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조생종 양파의 경우 양파김치 담그기 좋거든요. 알이 작아서 먹기 좋은 모양으로 손질도 편하고요. 네. 아삭아삭한 식감의 매콤 달달한 양파김치 이번 주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